제 5강에서는 그 onM2M의 메시지인 프리미티브를 XML이나 아니면 JSON 또는 CBOR로 직렬화해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때 그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표현이나 거기에 대한 속성들이 약어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어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5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강의 내용 말씀드렸지만 일단 onM2M에서 실제로 쓰이는 메시지를 공통 메시지를 프리미티브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직렬화한다는 것은 XML이나 JSON이나 CBOR로 형태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고요. 자, 그걸 이제 직렬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나 속성에 대해서 이제 short name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제 primitive라는 걸 일단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참조 포인트인 MCA, MCC, MCC 프라임 같은 참조 포인트를 통해서 교환되는 공통 서비스 계층의 실질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네이터가 메시지를 요청하는 쪽이고 리시버가 받는 쪽이라고 하면 프리미티브 메시지를 가지고 요청,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 레스판스를 받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프리미티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펑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HTTP, COP, MQTT, 웹소켓 등의 프로토콜로 바인딩, 변환이 돼서 그 다음에 하이위 레이어는 트랜스포트 계층, 뭐 TCP가 됐든 UDP가 됐든 이 프로토콜을 거쳐서 IP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수신하는 쪽은 그 반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리미티브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레스판스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형태로 통신이 메시지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프리미티브를 여기 바인딩 하기 위해서 XML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JSON이나 CBOR 형태로 바꿔주는 게 프리미티브 직렬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XML 먼저 보시면 XML은 마크업 랭귀지고요. HTML 프로토콜하고는 달리 이제 태그를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XML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XXD라고 해가지고 XML 스키마 언어를 사용해서 기술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요소와 이제 속성을 통해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XML 직렬화는 말씀드렸지만 뭐 리퀘스트든 레스판스든 이 프리미티브 메시지를 XML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XML 직렬화라고 하고요. JSON으로 나타내면 JSON 직렬화, 뭐 CBOR이면 CBOR 직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직렬화를 하기 위해서는 XML 스키마에 정의되어 있는 자원의 속성이라든지 요소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프리미티브에 있는 컨텐트 또한 이제 직렬화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다음으로 XML 직렬화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컨텐트 인스턴스 자원에 대해서 이 리소스에 대해서 직렬화하는 것을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일단 XML 버전과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M2M 이렇게 써주시고 request primitive 루트 요소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OP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션을 뜻합니다. 오퍼레이션 작업.
1번 작업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는 거고요. to라고 하는 것은 URI 형태의 파라미터로서 누구에게라는 뜻이죠. fr은 from, 누구로부터, 여기로부터 이쪽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RQI는 request ID로서 요청에 대한 식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type이라는 것은 생성될 리소스의 유형을 뜻합니다. 여기서 4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컨텐트 인스턴스에 대한 타입이 되겠고요. PC라는 것은 프리모트 컨텐트 데이터 타입의 컨텐트 파라미터인데요. 여기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CIN이라는 것의 컨텐트 인스턴스 데이터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CNF는 이제 컨텐트 인포메이션을 뜻합니다. 인포메이션을 뜻하는 거고, 실제로 컨텐트는 여기가 되는 거죠. 컨텐트 인포메이션을 알려주고 실제로 컨텐트는 여기에 실립니다. 지금 1이라는 메시지를 그냥 보내는 거죠. 실제로 컨텐트가 여기에 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프리미티브 메시지를 XML 직렬화해서 보내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6강에서 강의할 HTTP 프로토콜 바인딩과 연결돼서 이 HTTP 프로토콜 에서 바디 부분에 이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이슨도 이제 직렬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이슨은 라이트웨이트 데이터 교환을 위한 형식이고요. 사람이든 기계든 모두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고, 최근에는 XML보다 좀 더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언어에 종속되지도 않고, 제이슨 폼의 데이터를 핸들하는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형태고요. 예를 들어서 요청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페이로드 작성하는 예인데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operation, from, to, request ID, PC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타입은 18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이슨 형식입니다. 이 제이슨 형식으로 A 리소스를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XXD에 사용된 XML 속성, RN이 이렇게 사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스케줄 SCH 대신에 이런 식으로 A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은 제이슨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징은 뭐냐면 제이슨은 문자열로 인코딩 되는데 12월은 바이너리로 인코딩이 됩니다. 0과 1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로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스키마 없이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요. 바이너리 인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이슨 표현이 173바이트 정도 표현이 된다면 16줄 문자로 12월로 표현하면 117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로 인코딩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까 직렬화 할 때 보셨지만 약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약어를 잘 모르면 코드를 봐도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규격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약어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되고요. 프리미티브 표현을 하는데 기본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 숏네임으로 표현하면 아까 보셨지만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 네임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XXD 롱네임으로는 오퍼레이션 똑같이 쓰이고요. 이것은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쓰이고 숏네임으로는 OP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to는 XXD 롱네임 역시 to로 쓰이고 얘는 리퀘스트 하거나 레스판스 할 때 쓸 수가 있고요. 숏네임으로 to 이렇게 쓰입니다. from도 마찬가지입니다. from
또 레스판스 리퀘스트 둘 다 쓰이고요. FR로 표시가 되고요. 아까 타입 보셨지만 이제 리소스 타입 같은 경우도 리퀘스트에 쓰이고요. 다음에 ty라고 표현합니다. 리퀘스트 id pc 등등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숏 네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 규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소스 타입에 대해서 역시 숏네임으로 쓰게 되는데요. Access Control Policy는 ACP라고 쓰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역시 짧게 A 이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CNT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컨텐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CIN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뭐 그룹 관련된 것은 GRP 이렇게 쓰이게 되고요. 뭐 스케줄 관련된 거는 SCH, 리퀘스트는 REQ 이런 식으로 약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타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면 규격의 여기 페이지에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음으로 각 리소스들이 이제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리소스 속성들도 짧은 이름으로 숏네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ccess Control Policy ID다 그러면 ACP I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Announce to다 라고 하면 A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속성들이 어디에서 어느 리소스에서 쓰이냐? 그러면 Access Control Policy라든가 A,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 뭐 그룹, 리모트 CSE 등등의 이러한 리소스들에서 이런 속성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앱 ID, 뭐 많이 쓰이는 앱 ID 같은 경우는 AE 리소스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API 형태로 숏네임을 쓰게 됩니다. AID는 역시 AE 리소스에서 사용되는 거고 AE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숏네임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 프리빌리지 같은 경우도 PV, 셀프 프리빌리지는 PVS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 타임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CT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런 숏네임들, 리소스의 속성을 나타내는 숏네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 멤버들에 대해서 숏네임으로 역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create before 같은 멤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filter criteria나 event notification criteria, 여기서 CRB라는 형태로 이름이 쓰이고요.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ACI, 뭐 Access ID 같은 경우는 External ID, ACI 형태로 쓰이고 등등. 여기 나와 있는 뭐 ACR, Access Control Rule, Privilege나 Self Privilege에서 ACR, 뭐 Access Control Originator 멤버는 Access Control Rule에서 생기는데 이건 ACOR, 뭐 ACOP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멤버들 이름들은 숏네임으로 사용되는 것들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규격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에 6장에서 배울 내용이나 아니면 7, 8, 9장에 나오는 실제로 이제 메시지들을 프리미티 직렬화된 메시지들을, 그리고
HTTP 프로토콜 바인딩 된 것까지 보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이런 숏네임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미리미리 학습을 해두시면 다음 강의를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5장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이제 아키텍처 만들고 필요한 프로시저들을 정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야지 그 프로시저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직렬어해서 즉 XML이나 JSON이나 CBOR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